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값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샅샅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출제 유형들을 다 이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꼭 푸시고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돌발 문제라고. 네,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나온 이상 준비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도 좀 요긴하니까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좀 쓰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값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목이 두 개가 있고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각 과목 점수가 모두 중간값보다 큰 학생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값보다 크다. 중간값은 이제 미디엄이라는 거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미디엄을 이렇게 써가지고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범위만 잡아주시면 그냥 지가 중간값이 한가운데에 있는 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80이 한가운데 차례대로 다이얼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80이라는 숫자를 외워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중간값이 80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미디엄이라는 함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이 모두 중간값이니까 이렇게 해석도 영어가 영어 중간값보다 크고 수학이 수학 중간값보다 크고 큰 학생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왔으니까 카운트 if주를 당연히 써야겠고요. 영어 범위에서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말로 한번 써볼게요. 크다 이렇게요. 영어 중간값 이렇게요. 아까 구했죠. 80 써버리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미디엄을 쓰라고 했으니까 안 썼으니까 이제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직장에서 하시는 거고 시험에서는 무조건 그 함수를 쓰라고 하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다 하고 이제 미디엄을 여기다가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요. 왔다리 갔다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나오죠. 분명히 미디엄은 결과가 80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되느냐면 컴퓨터가 스스로 큰 따옴표를 치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으로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니까 유효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함수의 약속, 수식의 약속에서 셀 주소와 함수는 큰 따옴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비교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도 에러가 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문자하고 함수하고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 덩어리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덩어리로 나눠버렸잖아요.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하는 문자와 함수를 결합시켜주는 앰퍼샌드를 중간에 넣어주셔서 문자 결합 연산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줘야 이게 반찬 통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반찬 80을 넘겨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큰 따옴표를 쳐버렸다 그러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반찬 통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미디엄으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연산자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이렇게 하시고 얘도 큰 따옴표만 비교 연산자 해주고 앰퍼샌드에서 미디엄을 쓰시고 가로 열고 닫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수학 점수를 잡아주면 중간값이 78이 나오네요. 다시 카운트 if로 가시면 이제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겠어요? 셀 주소와 함수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안 하니까 한 도막이 두 도막으로 나눠지고 두 도막이
하나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함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둘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수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크거나 작다 또는 여기도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초과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또 한번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샘플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급 평균 기본급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인 그렇게 나오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끔은 이제 한국말로 장난을 치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급이 평균 기본급 또는 기본급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이렇게 나온 문제가 여기 또 이쁘게 나왔네요. 뭐 J12셀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J12셀은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제가 셀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이 그림 파일이라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J12셀은 무시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ount if 탭 컨트롤 A. 자, 먼저 기본급 하나 잡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죠. 크다 1, 2, 0, 0, 0, 0, 0 세 자리씩 끊어갔고요. 1, 2, 0, 0, 0, 0, 0 됐죠? 8개 나오네요. 다시 한번 상여금을 잡고 상여금이 잘못 잡았네요. 상여금을 잡고 이렇게 하고 기본급 잡아야죠.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이다. 이상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마찬가지로 삽질 한번 해보시고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닫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기본급의 평균을 잡으면 평균이 나오죠. 288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자, 다시 카운트 if로 돌아가면 유효하지 않음. 그죠? 그럴 때 울지 말고 어디에만요? 큰 따옴표를 연산자에만 하고 한도막이 두도막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앰퍼샌드로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명까지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뒤에다가 아까 마무리를 짓고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명을 결합시키는 거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라고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고요. 상여금이 180만 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 중간값도 나오겠죠. 에버리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기본급이 기본급 중간값보다 큰 이렇게요. 똑같이 또는 상여금과 기본급이 상여금과 기본급의 중간값보다 큰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도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앰퍼샌드 붙여서. 그래서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앰퍼샌드하고 에버리지를 여기다 쓸 거예요. 탭 컨트롤 A.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평균이 나오고요. 앞에 커서를 찍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결과를 넘겨주잖아요. 그 반찬 통이면은 반찬을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반찬 결과값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하고 에버리지를 썼어요. 이렇게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뭐 느낌이 좀 이상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탭을 눌러도 안 먹고 가로 열고 기본급을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온 거 아시겠어요? 얘는 결과값과 함수를 서로 분리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함수 안에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뭐 그냥 덩어리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문자 덩어리로.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버리지 함수 외에 또 출제 예상되는 문제 또는 미디엄도 마찬가지겠죠. 이상인지 초과인지 잘 보시고, 또 최빈값과 같은 해서 MOD라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MOD도 밑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의미는 없겠지만 네 번째 큰 값보다 큰 경우가 몇 건이냐 그러면은 이제 뭐 썸이프가 올 수도 있고 에버리지 if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인원수는 4건이지만 이제 합을 구하거나 평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또 반드시 4명이 아니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큰 값보다 큰 경우, 네 번째 작은 값보다 작은 경우에서 총 4가지 정도는 준비하고 가시자. 에버리지 외에도요. 자,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이번엔 썸이프로 한번 갈게요. 뭐 에버리지 if를 써도 되는데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도 한번 구해보시고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인원수가 가장 높은 빈도수에 일치하는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 자, 인원수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인원수가 가장 높은 빈도수에 일치하는, 가장 높은 빈도수와 동일한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인원수의 최빈값과 동일한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니까 최빈값을 구한다 그러면 MOD를 쓰시고요.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면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 나옵니다. 7이죠. 하나, 둘, 셋, 넷, 4번 나오고 3이 하나, 둘, 2번 나오네요. 2가 2번, 9도 2번, 4도 2번, 5도 2번.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7이 나오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물론 7을 갖다가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 모드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지 못하면 또 0점 처리가 되겠죠. 그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좀 써드릴까요? 해석. 인원수 최빈 값과 동일한 실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게 해석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해석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썸if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썸if 탭 컨트롤 A. 자, 조건에 참여할 범위는 이제 인원수의 최빈값과 동일한 뭐가요? 인원수가 그죠?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최빈값과 같다. 그러면 그대로 쓰세요. 같다 인원수 한글로 한번 쓸게요. 최빈값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걸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적을 잡아주시면 되죠. 목표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인원수의 최대값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함수를 써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자, 이렇게 해서 MODE 이렇게 쓰시면 되죠. 가로 열고 닫고. 자, 왔다리 갔다리 오신 다음에 모드 잡으시면 7이 나오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7과 같은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느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를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2가지예요. 모드를 이렇게 직접 쓰고 앞에다가 이퀄을 결합해도 되고, 앰퍼샌드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여기 쓰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이 2가지가 있지만 앰퍼샌드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앰퍼샌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앰퍼샌드가 없어야 되니까 이걸로 풀이를 맞춰야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실적의 평균을 만약에 구해라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서식 똑같이 하나 복사해 놓고, 예. 에버리지하고 if를 쓰신 다음에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예, 똑같이 잡으시고요. 예. 느는 생략하고 쓰고 생략하게요. 앰퍼센드 하시고, 예. MOD 가로 열고 닫고 왔다리 이렇게 하면 똑같이 7이 나오겠죠. 예.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이제 지우시고, 예. 범위를 실적을 잡으면 평균이죠. 이제 평균 585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균이니까, 예, 한번 또, 예, 이것도 같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을, 예, 컨트롤을 안 눌러가지고, 예, 편집을 한다고 해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또 바뀌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앰퍼샌드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걸로 정답을 좀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느는 생략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비교값의 함수를 사용하는 돌발 문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